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차 된 30대 여자입니다. 결혼한 여자들이 시월드라는 말을 제일 싫어한다던데, 솔직히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하지만 막상 겪어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그래도 지금까지 3년 동안 사소한 일들은 잘 참아오고 있었는데, 근래 들어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정말 화가 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저희 시동생들이에요. 저희 남편이 삼형제 중 장남인데 밑으로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가 있거든요. 둘 다 나이가 20대 후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몇 년째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집에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 언제쯤 합격할지 아무런 기약도 없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서울에서만 쭉 있었고, 저도 대학과 직장까지 서울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시댁은 지방도시였는데 남편이 대학을 서울로 오면서 직장도 서울에서 잡고 뭐 그렇게 남편과 만나게 되었던 거죠. 신혼집 역시 대출을 받기는 했지만 양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서울에 얻을 수 있었고요. 남편도 성격이 무난하다 보니 저만 잘한다면 딱히 어려움이나 불만 같은 건 못 느끼고 살겠다 싶었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시동생들이었더라고요. 공부머리가 유난히 남달랐던 남편과는 달리 동생들은 둘 다 공부를 잘하지는 않았어요. 대학도 저희 시댁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지방사립대를 졸업했고 그 뒤로 창업이다 뭐다 이것저것 알아보다 결국 취업이 힘들 것 같자 공무원 시험을 한다면서 시작한 수험 생활이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원을 서울에서 다닌다고 서울에 월세를 얻어서 둘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시부모님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군요. 저희 집도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 그렇게까지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동생들까지 보조해주긴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남편이 자기 용돈과 비상금으로 조금씩 시어머니에게 돈을 보내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긴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생활비 몰래 삥땅 쳐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용돈 아끼고 아껴서 부모님 용돈 챙겨드린다는데 차마 그것까지 못하게 말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집 남편들은 게임기다 술담배다 허구한 날 이상한 데 돈 쓰고 다니던데 우리 남편은 얼마 안 되는 용돈 모아서 자기 부모 용돈 챙겨주는 사람이구나 싶어 감동적이기까지 했네요. 그래서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갔지요. 하지만 그 정도 푼돈으로는 철없는 두 시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하기엔 턱없이 부족했고 시부모님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작년도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동생만 둘이 있는 남편과는 반대로 제게는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고요. 오빠랑 그렇게까지 친하게 지낼 편은 아니라 뭐 엄청 보고 싶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를 잘해서 유학을 보내 놨더니 어떻게 운 좋게 미국에서 취업한 잘난 오빠가 자랑스럽긴 합니다. 거기다 교포인 착하고 예쁜 새언니를 만나 결혼해서 지금은 아예 미국에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죠. 오빠 결혼할 때 초청받아서 처음으로 미국에 갔던 때가 기억이 나네요. 영화에서나 보던 수영장이 있는 넓은 주택에 살고 있는 새언니를 보니 이런 곳에서 살고 자라온 새언니가 조금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작년에 오빠가 새언니 임신 소식을 전해주었고 올봄에 건강한 아이를 낳아서 부모님이 모두 미국으로 손주 보러 건너가셨던 적이 있거든요. 아이도 봐줄 겸 6개월 정도 미국에서 지내다가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시동생들이 저희 부모님 집입이니까 그 6개월 동안만 살겠다고 조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빈집이니까 관리해줄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냐면서 지금 자기들 반계약도 끝나가는 데다가 집주인이 재계약 안 해줄 거라며 지난번엔 어떻게 겨우 넘겼는데 이번에야말로 진짜 쫓겨나게 생겼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만 지내다가 새로 집을 구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댁 식구들이라고 해도 저희 친정부모님 아파트를 어떻게 빌려줄 수 있겠어요? 어차피 빈집이니까 자기들이 관리해준다고 저더러 부모님께 물어봐서 대신 허락받아 달라는데 너무 황당한 이야기라 처음엔 농담하는 줄 알았네요.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도 제게 한다는 말이 아니 어차피 빈집으로 두면 뭐 하겠냐. 그냥 웬만하면 빌려주지 그래? 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기분이 상해버린 제가 남편에게 물어봤죠. 그럼 지금 부모님 아파트 한 달 관리비만 해도 시동생들이 사는 집 월세랑 비슷할 텐데 그건 어쩔 거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어차피 미국에 있는 동안에도 관리비는 나가는 건데 자기 동생들 어려운 거 뻔히 알면서 그걸 꼭 받아야겠냐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겁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남편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부부 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소리부터 지르거나 화부터 내면 무슨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까? 그럴수록 서로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는 거잖아요. 관리비가 어차피 부모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다 큰 성인인 시동생 둘이서 완전 맨몸으로 들어와서 저희 부모님 집에서 살겠다는 건 너무 염치 없는 부탁 아닌가요? 그것도 부탁하는 말투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저희 쪽에서 들어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을 하니까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는 차마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그 집에는 엄마가 하나하나 모은 접시부터 모든 살림이 있는데 아무리 시동생들이 아끼고 잘 쓴다고 한들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정말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께 그런 부탁을 하기도 힘들 뿐더러 엄마가 그 소리를 들으면 제가 마치 시댁 식구들 눈치나 보고 산다고 생각하고 슬퍼하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까지 시동생 편을 드는 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남편이랑 대판 싸우고는 저는 절대로 우리 친정집을 내줄 수 없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또 한 번 버럭하면서 자기 동생들은 어쩌냐 되묻길래 그건 내가 알바아니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죠. 그런 제 말에 남편은 많이 서운했는지 그날 혼자 진탕수를 마시다가 거실 소파에서 혼자 자더라고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남편이 딱히 제 편을 들어준 적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처럼 대놓고 자기 식구 편을 드는 경우도 거의 없다 생각해서 그냥저냥 참고 살았던 건데 이번에 확실히 남편까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음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까지 연락이 와서는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줄 수 없냐고 부탁 아닌 협박을 하셨어요. 정말 이 집안 사람들은 상식이라는 게 없나 보다.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집주인이 싫다는데 왜 저렇게 끈질기게 매달리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마도 며느리니까 웬만하면 시부모 말을 따라야 한다는 무의식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만 해보네요. 어쨌든 시동생들 집 계약이 끝난다고 하니까 새집 구할 때까지 며칠 정도는 차라리 우리 집에서 머물게 해줄 수는 있지만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봐도 대체 사돈댁에 집을 6개월간 무상으로 빌려 달라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부모님 살림살이가 그대로 있는 집을 말이에요. 단칼에 어머님의 부탁을 거절하고 그날 저녁 집에 들어왔더니 남편은 아직도 삐쳤는지 전혀 얼굴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하려 하더군요. 무던하게 결혼 생활을 잘 이어왔다고 믿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진짜 이렇게까지 사고방식이 심각한 사람인 줄은 몰랐네요. 그렇게 주말이 지나면서 남편이 기분이 조금 풀렸는지 제게 와서 말도 걸고 애교도 부리더니 무슨 선심이라도 쓰는 양 저희 부모님 집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처음부터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와서 자기가 뭔데 말하고 말고를 정한답니까? 그러더니 자기 동생들 보증금을 빌려준답니다. 그것도 2천만 원이라는 큰돈을 말이에요. 진짜 더는 못 참고 저도 폭발해버렸어요. 내가 왜 너도 아니고 너네 집 못난 동생들까지 책임지고 희생해야 하냐고. 그렇게도 나랑 우리 집이 웃음냐며 쏘아붙였더니 대뜸 남편이 저보고 참 이기적이다 이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결혼하면 전부 다 가족인데 왜 자꾸 돈돈거리면서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 애를 쓰냐고요. 시어머니와 자기 동생들이 얼마나 서운하게 생각하는 줄 아냐고 따지듯이 물어보길래 서운하던 말던 내가 알게 뭐냐고 한 번만 더 당신 동생들한테 집이던 돈이던 준다고 하면 그냥 나랑 이혼하고 당신이 데리고 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삐져서 오늘까지 저랑 말도 한마디 안 하고 투명인간처럼 시위하듯 지내고 있네요. 이젠 저도 지치고 솔직히 이런 남자를 믿을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남은 결혼 생활을 해야 할지 자신이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사이에 아기가 생기더라도 저희보다 지 가족을 먼저 챙길 것 같은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네요. 요 며칠 동안 남편과는 전혀 대화도 하지 않으면서 저도 이 사람과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부모님에게는 차마 쪽팔려서 말도 못하겠고 제 가장 친한 친구한테 물었더니 아이 생기기 전에 빨리 이혼하고 도망치라고 하는데 자꾸만 그게 정답이라는 생각이 커져만 갑니다.
당장은 좀 그렇고 이대로 가다가는 남편이 또 삽질할 게 분명한데 그때는 진짜 이혼하자고 말하려고요. 어차피 지금 사는 집도 반반 부담으로 하고 들어온 건데 재산 분할이라고 해봐야 정확하게 반반씩 나눠서 갈라서면 아무 문제도 없고 깔끔할 것 같네요. 그러면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자기 동생들 얼마든지 챙겨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평생 데리고 살라죠 뭐. 저야 아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후기입니다. 저번에 사연 보낸 후 벌써 반년의 시간이 지났네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은 얼마 전 한국으로 돌아왔고 저는 당분간 부모님 댁에서 같이 지내려고요. 원래 이혼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냉전 상태로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신우를 데리고 저희 집에 쳐들어오더니 저보고 그깟 집 하나 있는 걸로 유세 떠는 못된 년이라며 욕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시부모와 시댁을 우습게 알면 그렇게 말을 안 듣냐면서요. 갑자기 욕먹으니 저도 기분이 나빠져서 말이면 다인 줄 아냐고 거지들도 아니고 왜 남의 집에서 공짜로 살겠다는 소리를 하시냐라고 받아쳐버렸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랑 신우까지 합세해서 2대1로 머리채까지 뜯으면서 싸웠네요. 시어머니가 먼저 제 뺨을 때렸고 제가 반격하는 도중에 신우까지 끼어들어서 저를 눕히고 머리채를 잡는 겁니다. 얼마나 싸움이 치열했는지 결국 이웃에서 신고까지 해버렸더라고요. 결국 집에 경찰까지 오고 완전 난리도 그런 난리가 또 있을까 싶을 만큼 대혼돈의 현장이었지요. 폭행으로 고소하려고 했는데 경찰에서는 쌍방 폭행이라 하더군요. 제가 시어머니 머리카락도 한 움큼 뜯기도 했고 신우 멱살 잡고 뺨도 때리긴 했지만 그래도 시작은 그쪽에서 먼저 때린 거라 조금 억울했습니다. 그래도 속 시원한 건 두 명한테도 밀리지 않고 제가 이겼다는 거예요. 아마 중학교 시절까지 제가 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남편과 그쪽 인간들은 모르고 있었나 봅니다. 제가 먼저 맞긴 했어도 더 많이 때렸다는 것에 위안을 삼으면서 서로 없던 일로 하기로 했어요. 물론 자기들 마음대로 안 풀린다고 손찌검부터 하는 수준 낮은 인간들에게 정말 질리더라고요. 거기다 그 모든 광경을 보고만 있었던 남편과도 정말 끝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아직 미국에 계시다 보니 저 혼자 변호사 선임해 모든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어요. 그래도 제가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겨서 나왔고 남편은 멀쩡한 집에서 살다가 졸지에 방 2개 있는 반지하 빌라로 이사 갔다고 들었네요. 거기에서 자기 동생들이랑 같이 부대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생을 끔찍하게 생각하더니 원하는 대로 자기 식구들 끌어안고 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고로 최근에 들은 소식인데 전 남편은 다니던 직장에서도 그만뒀다고 합니다. 원래 월급은 조금 적어도 복지가 아주 괜찮은 회사라 마음에 들어 했었는데 아무래도 동생들 뛰치닥거리를 하려다 보니 복지보다는 돈을 택한 모양이에요. 토요일까지 무조건 일하는 데다가 평일에도 야근하는 날이 대부분인 회사라는데 그렇게 워라벨 노래를 부르던 인간이 결국 자기 가족 때문에 그 고생길을 걸어간다는 소식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불쌍한 인생이다 싶기도 하네요. 그렇다고 동정심이 들거나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자기가 택한 고생길이니까 끝까지 책임져야 맞는 거죠. 다행히 제가 제대로 판단을 해서 탈출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남은 제 앞길이나 잘 살아보려고요. 안 그래도 오빠가 저만 좋다고 하면 본인이 미국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가 살기에 가장 좋긴 하지만 가끔씩 마음이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틈틈이 영어 공부는 해두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 지긋지긋하던 영어 공부에서 벗어났다 좋아했는데 다시 영어 단어를 외우려니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하네요. 그래도 이혼도 했는데 그깟 영어 공부에 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실력 쌓아서 혹시라도 모를 기회가 온다면 꼭 잡아볼게요. 염치라고는 없는 나쁜 인간들. 제 인생에서 앞으로 안 보고 살아도 되니 다행이다 싶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